여러분, 미국 증시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7% 이상이요. 야, 롤러코스터도 진짜 장난 아니죠. 등락률이 뭐 4% 해도 엄청 높은 건데 7%, 11% 떨어졌다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잠깐 한번 시장을 잠깐 보고 갈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요 22,697.9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7.46포인트나 올랐고요. 퍼센테이지는 8%에 가깝습니다. 7.73%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913.24를 기록했고요. 540.16을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는 7.33%나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막 등락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뉴욕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요, 오늘 어저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그 경제 지표가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고요? 일단 코로나19의 확산세, 이게 첫 번째로 많이 먹혔고요. 두 번째가 국제유가 감산 소식. 이 두 가지가 아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핵심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코로나19가 얼마나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말입니다. 또 유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감산 합의를 할 것인지, 뭐 1,000만 배를 감산을 하든지, 뭐 미국이 감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조짐이 조금만 보이면요, 시장은 등락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아직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황이 조금 진정될 수 있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한 거죠. 투자 심리를. 실제로 뉴욕에서 말입니다. 사망자 숫자가 처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좋은 징조다. 터널 끝에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까지 사용할 정도예요. 그만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런 반응이죠. 어저께 뉴욕주에서만 하루 동안 신규 사망자가 599명이에요. 599명. 전일에 594명이었거든요. 연속 600명대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일 발표됐을 때 신규 사망자가 630명인 거에 비하면 뭔가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보여지나요? 아직 확신은 못하겠지만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게 투자자들의 시각입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도요, 지난 토요일에 하루 3만 명 이상 이렇게 가다가요, 월요일 날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2만 8천 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에도 정점이 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데다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신규 사망자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요,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 간에 지금 이동거리 제한이라고 해서 봉쇄 조치를 다 취해놨잖아요. 요거 조금씩 완화해 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났다는 느낌이 지금 오는 거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소규모 상점들 영업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400제곱미터 이하 규모 말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전국의 이동 제한령하고 상점 영업 금지령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집회 금지 이런 봉쇄 조치를 했었는데 뭐 조금 완화해 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골드만삭스 이게 투자은행이잖아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으로 코로나19를 평가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내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안 간 것도 아니다.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뭔가 보이죠. 예, 뭔가 정점을 지났다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그 느낌이 뉴욕 증시에도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유가에 대한 게 있어요. 유가에 대한 것도 지금 대규모 감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유가라는 게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요가 적어도 20%에 30% 줄어든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이지 않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공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폭락한 거죠. 1월 초 대비하면 지금 유가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3분의 1토막.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다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기업에 타격을 준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된다. 셰일가스 기업이 적어도 유가가 한 40불 정도는 유지해야지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20불 이하로 떨어지면 셰일가스 기업들은 다 파산합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문제는 이제 셰일가스 기업이 미국 경제의 GDP의 1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 위험도가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 기업의 위험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뭐 산유국가 입장에서는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반응을 좀 보이는 건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8%가량 떨어졌어요. 어제 6일날. 왜냐하면 오페크 서울 석유 수출 기구가 그 회의를 긴급 회동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한 1,000만 배럴 정도 합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는 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는 선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반응을 했고 또 있어요. 또 뉴욕 증시 호재가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금융지원하겠다. 특히 소기업 대출을 사들이는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선제적이고 참 빨라. 저는 경제를 보고 있으면 야, 미국이 진짜 선제적이고 빠르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CP 매입센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에 CP 매입센터 만들어서 회사채 위험하니까 빨리 사주자. 예, 빨리 사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했죠. 무한정으로 사주겠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구제금융을 주기 위해서 2조 2천억 달러 물론 이제 경기 부양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2조 2천억 달러 정도 그중에 5천억 달러 이상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구제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가잖아요. 이번에는요. 그 소기업 대출 지금 말하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것을 이제 또 다시 매입해 대출 자체를 매입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이 바닥 경제 있죠.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촘촘하게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게 돈줄이 흐르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세 가지가 딱 터지니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도 시장에 거의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이 3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60.39였거든요. 45% 폭락했어요. 45%. 근데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줬고요. 또 미국의 실업률이 이미 12에서 13%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약 30% 정도 위축될 거다. 30% 빠질 거다 이랬는데도 시장에는 전혀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과 또 유가의 어떤 하락, 유가의 어떤 감산, 유가의 감산이 아니죠. 유가의 어떤 상승, 폭등, 지금 뭐 원유의 감산, 이게 아마 시장을 많이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아직까지 이제 실물로 아직 제대로 안 갔지만 미국은 모든 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소기업의 대출도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그랬고, CP는 이제 회사채인데 회사채 매입센터도 만들었고, 또 경기 부양책 중에서 거의 5천억 달러 이상을 기업을 부양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급 측에 어떤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더 많이 방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이제 수요 쪽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지금 정책을 펴는 게 보면요, 수요와 공급 측 양쪽에 지금 모든 조치를 그것도 신속하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웬만하면 타격이 안 가게끔 하겠다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실물 경제 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주식이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폭락하지도 않았겠죠.